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뭔가 깜빡깜빡할 때마다 답답하고 때로는 덜컥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혹시 요즘 들어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거나 일할 때 예전엔 한 번이면 됐는데 이젠 몇 번을 봐야 겨우 익숙해지는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세요? 바로 이 공감대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보통 과학계에서는 이렇게 봐요. 뇌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배울 수 있고 새로운 걸 배우면 인지 능력이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아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관점은 이거 완전히 정반대예요. 기억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뭔가 숨겨진 목적이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좀 흥미롭지 않나요? 자,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오늘 이야기는 크게 5단계로 나눠볼게요. 먼저 다들 공감하는 기억력 문제에서 시작해서 이게 사실은 자연의 섭리라는 아주 파격적인 주장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뇌가 아니라 영혼에 저장하라는 새로운 모델, 우리로 움직이는 2가지 에너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지혜를 얻기 위한 비움이라는 결론까지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억력 왜 이러지?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다룰 철학의 출발점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인데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주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기억력 저하를 노화나 병 이런 걸로 보지 않아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합니다.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주장이 나오는데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99%, 99%요. 거의 모든 사람이 기억력 저하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아주 직설적이에요. 자연이 우리한테 이런 신호를 보낸다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 좀 그만해라 하고요.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기억을 잃는 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의도된 기능이라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막 쌓여있는 불필요한 잡동사니들을 싹 정리해서 우리를 도와주려는 자연의 큰 그림이라는 거죠. 와, 정말 발상의 전환이죠. 자, 그럼 쓸데없는 기억을 비워냈어요. 그럼 그 빈자리에는 뭘 채워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이 철학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정보를 어디에 저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이에요. 바로 이 그림이 핵심인데요. 뇌는 그냥 임시 저장소고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이라는 영구 저장소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뇌에 너무 많은 걸 쑤셔 넣으려고 하면 스파크가 튀면서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근데 영혼에 제대로 저장된 건 그냥 지식이 아니라 힘, 바로 내공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해요. 무협지처럼 장풍 쏘는 그런 힘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내공은 그냥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고 깨달았을 때 그 진정한 이해를 통해 영혼에 차곡차곡 쌓이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좀 추상적이니까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요. 우리 뇌는 컴퓨터 CPU처럼 뭔가 처리하고 이해하는 데 쓰고 전화번호나 약속처럼 단순한 데이터는 그냥 스마트폰 같은 외부 도구에 저장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머릿속에다 다 담아두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죠. 그럼 경험을 어떻게 내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일을 겪어요. 둘째, 그에 대한 데이터, 팩트는 스마트폰 같은 데 기록해두고요. 셋째, 뇌를 사용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영혼에 싹 흡수시켜서 영구적인 내공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철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인간을 움직이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밥 먹어서 얻는 물질적인 에너지. 이건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정보나 깨달음에서 얻는 비물질적인 에너지인데 이게 바로 영혼의 내공을 쌓는 진짜 연료라는 겁니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라고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물질적 에너지가 그냥 지식을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진정한 이해, 아주 미묘한 감정의 흐름, 깊은 통찰, 이런 질 높은 생각과 깨달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 기억을 비우고 내공을 쌓고 비물질 에너지를 얻고 이 모든 과정이 대체 뭘 위한 걸까요?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바로 마지막 섹션에 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지혜를 얻으려면 뇌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질구레한 기억들이 막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게 잡음처럼 작용해서 지혜라는 아주 맑은 신호를 방해한다는 거죠. 이 인용구가 모든 걸 말해주죠. 지혜는 아주 깨끗할 때 나오는 거야. 복잡한 머릿속에서는 진짜 지혜가 나올 수 없다는 이 철학의 핵심을 꿰뚫는 말입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건 이 철학이 모두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앞으로 인류를 이끌어갈 리더들한테 특히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사소한 디테일에 얽매이지 않고 인류 전체를 위한 큰 생각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고 그럼 나 바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내공으로 제대로 저장된 지식은 까먹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치 컴퓨터에서 검색하듯이 정말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정확하게 딱 하고 떠오를 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싹 정리해 볼까요? 이 철학은 기억력 감퇴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실패로 보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지혜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종의 영적인 업그레이드 과정으로 다시 바라보는 겁니다. 기억을 비워야 지혜가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생각과는 참 많이 다르죠. 만약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머릿속을 비우려고 노력한다면 과연 그 빈자리는 무엇으로 채워지게 될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